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무게감 있는 현대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이별가라는 작품이고요. 가슴 되게 먹먹해집니다. 그냥 그저 그런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제 난 네가 싫어졌어. 그만 만나. 요런 이별이 아니라요. 정말 죽어도 만날 수 없는 곳. 이승과 저승, 그 사별로 인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별가는요, 97학년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과거에 제 기억에 의하면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요, 어려운 단어는 없어. 그런데 은근히 감상이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요, 이별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사별, 이승과 저승의 나뉨이 있고요. 그로 인한 정서, 저승에 있는 대상, 여기에 you, 너라는 대상이 나와요. 그 대상과 영영 이별 안녕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화자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근데 여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시어가. 그런데 이 바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 비평가마다 조금씩은 의견이 갈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좀 맥락적으로 자연스럽다 하는 관점으로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람이요, 단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와 동시에 이게 연결, 인연이 이어지게 하는 연결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의 바람을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시작이 아주 강력합니다. 뭐라카노? 니 뭐라카노? 이 작가가요, 경주가 고향이거든. 경상도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방언을 사용한다는 건요, 현장감이 느껴지고 진짜 생생함이 느껴지잖아. 또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이 경상도 지역의 방언을 아주 잘합니다. 뭐라카노 하면서 이 뭐라카노가요,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 뭐라카노를 우리는 반복과 점층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운율 형성하고요. 또 리듬감 형성하고요. 의미를 강조하거든. 뭐라고? 이 얘기야. 맞지? 그럼 생각해봐. 화자가 뭐라고? 라고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저쪽 편에 있는, 저쪽 편 강기 쓸게 서 있는 you, 니라고 하고 있죠. 너 지금 뭐라고 해? 라는 거야. 근데 네가 봐. 화자는 여기 있어요. 이승에 있고요. 내가 지금 소통을 하고 싶은 너는요, 저승의 저쪽 편. 니라고 여기선 표현되고 있죠. 저승에 있단 말이야. 저쪽 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강이. 그러니까 이들 사이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곳이 바로 강이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전달이 안 됐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바람에 불려서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바람 때문에 잘 안 들리는 상황 이해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알고 싶어. 간절해. 네가 지금 저쪽 저승 강기슭에 서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야.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자, 이렇게 끊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요렇게. 자, 저승으로 떠나는 그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러니까 봐. 나는 여기 있고요. 저승으로 떠나는 저 뱃머리에 얘가 있는데 내 소리도 얘한테 잘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년과 2년에 나오는 이 바람은요,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 단절의 의미를 갖는, 소통을, 너와 내가 소통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모든 바람이 다 그렇게 읽히는 건 아니야. 근데 처음엔 분명히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진짜 매력적이야. 이 작품 계속 읽어가 볼게요. 뭐라카노? 뭐라고? 썩어서 지금 이 동화밧줄은 인연이거든요. 이 인연은 사갔대.
이 밧줄이요 썩어갖고 사가 내리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야? 이제 이승의 인연이 사가서 이제 끊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승의 인연은 이제 썩은 동아밧줄이야. 끊어지는 거의 인연이 다 한 거야. 그렇게 사가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이건 뭐냐면요. 작별 인사 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직하지 말자. 하직 말자. 이건 이제 너를 저승으로 보내는 걸 내가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야. 않으려는 마음. 그만큼 난 네가 너무 소중해. 너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인연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봐봐. 인연은 갈밭은요, 갈대나무가 있는 밭, 갈대밭을 얘기하는 거고, 건너는 바람 같은 게 곧 인연이래. 이거요, 여러분, A는 B다 이 말이거든. 은유법이야, 은유법. 잘 생각해봐. 화자는 인연을 바람에 빗대고 있어요. 요 지점이 굉장히 어려워, 해석이. 근데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유력한 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여러분 봐봐. 바람이라는 건요. 어디 이승과 저승 왔다 갔다 하는데 제약이 있을까? 없다는 거지. 얘는 스르륵 스르륵 왔다 갔다 잘 하잖아.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삶과 이승과 죽음을 뛰어 넘어 다니는 것. 맞지? 그래서 이승과 저승 할 것 없이 바람은 쑥쑥쑥쑥쑥 이렇게 자유롭게 간단 말이야. 그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인연이라는 건 이승에서 끝 바이바이 이제 끝났어 단절이야 이게 아니야. 인연이라는 건 꼭 바람 같은 거야. 그래서 네가 저승으로 갔지만 이어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비유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 바람은요 흔적이 없어요. 스르륵 불어서 가버리면 끝이잖아.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허망하고 흔적이 없는 것.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봐봐. 인연이라는 건 생각해보니까 허망하고 참 이렇게 흔적이 없는 거다. 이렇게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둘 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첫 번째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가능해요. 뭐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하긴 어려워.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요. 뭐라카노. 또 점점 간절하게 소통하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야. 듣고 싶은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린대요. 여러분 이 흰 옷자락은요. 죽은 사람 입히는 수의를 연상시키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어서 저기 저 세상에서 하얀 옷을 입은 존재처럼 그려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봐봐. 나는 저승에 있는 너랑 인연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참 우리의 인연은 바람 같은 거야. 그런데 너 뭐라고 하니? 바람에 날려서 잘 안 들려. 여기까지 상황 파악했어? 근데 뒤로 가면요. 여기서 이제 이 이별을 강한 거부만 하진 않아요.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오냐로 바뀌었잖아. 여러분 오냐가요 반복되고 있거든. 이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네가 뭐라 했겠지? 오케이 그래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별 상황을 수용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책임적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죽음 이후에도 여기 뒷부분까지 본다면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단 말이야. 또는 이어지게 만들 거라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봐봐. 그 앞에서는요. 뭐라고? 저승에 있는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알고 싶어 라고 했다면 이제 여기로 딱 넘어오면서 끄덕 그래 하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자가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 점점점에 생략된 것은 우리의 인연 이어지길. 여기 이런 정도의 말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
하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말은 일단 너와 나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수용하고 또 어찌 보면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우리의 인연이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야. 여기 반복됐죠. 아까 얘기한 그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인연이라는 건 그래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렇게 이어지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어지는 거야 라는 인식을 담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이 마지막 대목인데요. 봐봐 여전히 저편에 있는 네가 뭐라고 해요.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바람에 날리는 거지. 그런데 뭐라카노 이게 아니라요. 아 오냐 이번엔 끄덕이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너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뒷부분에 1, 2년의 바람이 단절, 소통을 방해하는 바람의 의미가 강했다면 마지막 8년, 9년에서는요. 뭔진 명확하지 않지만 오냐라고 내가 반응할 정도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것을 돕는 요소로서의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 맥락을 놓고 본다면 바람은 단절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연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기슭이라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 정도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이제 박목월 작가가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이후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꼭 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별의 아픔을 겪잖아요. 이승과 저승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연이 이렇게 바람처럼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굉장히 절제된 어조로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짠! 여러분 좀 해석이 까탈스러운 몇몇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쌤서희TV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